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한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의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재발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 민생회복과 내란 종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돈 흐름이 핵심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도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 민간회사에서 회계 총괄 사장을 뽑는데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2배 넘게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이 들킨다면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5년치 돈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가지고는 지출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만약에 정당한 수입이 있었다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15년 전에 과거 노부부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년 전 일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년간 제대로 수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우리나라 국간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 가계부 형태로 국민들이 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정산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세비로 세후 기준으로 해서 월 900만 원 좀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5년간 6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기준으로는 10만 원 정도죠. 결국 900 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출은 매달 평균적으로 추징금 납부를 1,033만 원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월급을 넘어섭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매달 383만 원을 평균적으로 썼고, 기부금으로 또 333만 원을 더 썼습니다. 월세 90만 원도 매달 부담해야 됐습니다. 또 자녀 학비 310만 원도 평균치입니다만 다 지급했던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 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매달 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수익이 1,200만 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의금이고 어떤 강연료인지, 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청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